근데 인문은 핵심 과목이 없죠. 그런데 자연은 어떻죠? 자연은 각 과마다 핵심 과목들을 갖다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가 학교 설명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고려대 학업부 수형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번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던 것이 1단계에서 5배수를 뽑고 면접을 봐서, 그죠? 최종 합격을 했는데 면접이 없어지는 대신에 일괄합산이 되었죠. 그랬었을 때 과연 이제 합격자의 내신 등급에 얼마나 영향을 갖다 끼쳤는지가 아마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입시 결과와 2025년도를 갖다 비교해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2024학년도 대비 70%컷 30개 학과 중에서 상승을 했는데 자연이 9개고 인문이 21개였어요. 70%컷은 23개 학과에서 하락을 했는데 자연이 15개고 그 다음에 인문이 8개 학과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상승폭이 어디가 되게 많았죠? 인문이 굉장히 높았죠. 거기다가 2024년도와 2025년도 입시를 비교해 봤더니 내신이 70%컷이 0.5등급 이상 차이 나는 학과가 인문 쪽에만 있었어요. 자연 쪽은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대동소이했다. 약간 높아진 경향은 있지만 대부분 비슷했다. 그죠? 근데 왜 그랬냐? 그럼 인문 수능 최저 충족이 높았어요. 43%로. 자연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35% 정도 됐죠. 이거는 이제 일괄이었기 때문에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높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인문이 21개 학과가 이렇게 70%컷이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핵심 과목을 갖다 이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인문은 핵심 과목이 없죠. 그런데 자연은 어떻죠? 자연은 각 과마다 핵심 과목들을 갖다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핵심 과목들을 갖다 만약에 이수하지 않았으면 고려대는 지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다른 대학과 다르죠. 성균관대는 상관이 없다 이러지만 고대는 지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지원하는 학과에 내가 핵심 과목들 다 이수했는지를 갖다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 학교 설명회에서 발표한 이런 부분들을 갖고 내신까지도 한번 이렇게 작년도 것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2024학년도에는 고교 유형별 지원학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50%컷과 70%컷을 해석하려고 하면 일반고가 어디까지 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나 2025년 똑같이 일반고가 50.8%였고요. 2025학년도에도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57%였어요. 그러니까 50%는 어디다? 대부분 다 일반고였다. 70%는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고가 그럼 70%컷은 안 되냐? 그건 아니죠.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70%컷에도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수시에서는 누가 유리하다? 재학생이 유리하죠. 졸업 예정자가 71.6%가 지원을 했고 재수 이상이 28.4%였는데 총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은 졸업 예정자가 그러니까 재학생이 86.4%였고 졸업생이 13.6%였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재학생들을 갖다 우대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별 서류평가 역량 및 반영 비율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학업 우수자 전형에서는 뭐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50%, 이건 내신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개발 역량 30%고,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 20%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이수 충실도가 70%고, 공동체 역량이 30%. 계열적합 전형은 학업 역량이 40%, 자기개발 역량이 40%, 공동체 역량이 20%죠. 오늘은 이제 학업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그러면 학업 역량은 뭐냐? 학업 성취도,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 그러니까 내신을 얘기하겠죠. 교과이수 충실도, 이거는 계열 관련 교과이수. 그러니까 지원 계열 수학에 필요한 교과이수 정도는 얼마 정도 했는지를 교과이수 충실도에 보죠. 근데 교과이수 충실도가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이게 70%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기개발 역량에서 교과를 안 보냐. 학업 역량은 자기개발 역량에서 이게 30%가 들어와 있고 교과이수 충실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업 우수자 전형에서는 고대가 발표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어디에서 본다? 여기서도 이제 탐구력과 함께 뭘 본다?
그 이수 과목을 갖다 자기계발 역량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하면 학업 역량은 내신인 거고 교과의 충실도는 뭐다 지원 계열 수학에 필요한 교과 이수 정도니까 이수 과목인 거고 자기계발 역량은 탐구력이다. 근데 자기계발 역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전형에서는 교과 이수에 대한 부분을 갖다 탐구력과 함께 자기계발 역량에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가 자기계발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러면서 자연계열 이수 권장 핵심 과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부나 생명공학부와 같은 이런 학과들에서는 생명2가 화학 1, 2, 그 다음에 생명과학 1, 2가 핵심 과목이라고 얘기를 했고, 물리학과 기계공학부에서는 물리학 1, 2가 핵심 과목이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뭐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선 기하를 갖다 포함을 해놨죠. 그 다음 화학과에서는 당연히 화학 1, 2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소재공학부, 융합에너지공학과, 바이오공학과, 스마트 모빌리티는 물리학 1, 2, 화학 1, 2를 다 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과대학에서는 뭐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 두 과목의 1, 2를 갖다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핵심 과목을 갖다 하지 않으면은 이 학과에 만약에 지원하지 마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핵심 과목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올해 이제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지원자 교육과정 편성포죠. 이게 뭐죠? 자기계발 역량이 들어가 있죠. 자기계발 역량은 탐구력이죠. 주로 탐구력을 보겠다고 하는데 학업우수자 전형에서는 교과의 순실도를 갖다 반영하지 않으니까 자기계발 역량에서 뭘 본다? 교육과정. 무슨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수학에서도 뭐가 들어가 있죠? 고급 수학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신 것, 그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학투와 생명과학투는 반드시 이수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이제 신소재공학부 지원자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은 수학에는 뭐가 들어있죠? 이제 고급 수학이 들어가 있고, 과학에서는 화학투와 그 다음에 고급 물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 반드시 이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서류평가의 자기계발 역량에서 학업우수자 전형은 이수 과목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올해 이제 합격했던 학생들을 갖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2024년도와 2025학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지원자가 어떻죠? 모집 인원이 좀 줄었고 지원자도 줄었죠. 그러니까 경쟁률은 그러다 보니까 16.06대를 좀 높았죠. 2024학년도에는 1단계 5배수를 뽑고 1단계 5배수인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충족한율이 66.3%였거든요. 근데 66.3%에서 또 62.8%니까 66.3%와 62.8%를 갖다 곱해보시면 얼마가 되죠? 1단계 5배수 뽑힌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이 한 40%였는데 이거는 어디냐? 작년에 1단계 5배수 뽑힌 학생들 대상으로 면접 응시율과 수능 최저 충족률이었죠. 근데 올해는 일괄이었죠. 그런데 보면은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죠. 오히려 5배수 안에 뽑힌 애들이 40%였는데 수능 최저 중에 38.5%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보면 요번에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인문이 지원자 전체 중에서 인문이 43%였고 자연이 35.9%였기 때문에 인문에서 70%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5배수 안에 뽑힌 학생들 중에서 실질 경쟁률이 2.07대 1이었는데 올해는 지원자 전체 일괄합산이었기 때문에 6.07대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충원율이 58.2%였죠. 그러니까 작년에 5배수 안에 뽑힌 학생들 중에서 충원율이 58.2%여서 1.30대 1이었는데 올해는 지원자 전체였기 때문에 충원율이 작년보다 높았죠. 오히려 인문이 더 많이 빠져나갔고 자연은 인문은 87.1%의 충원율과 자연은 60.2%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5배수 뽑힌 학생들 중에서 충원율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이 1.30대 1이었는데 올해는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충원율을 고려했더니 3.52대 1이었다. 그러니까 16.06대 1이라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추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된다? 실질 경쟁률은 3.5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본다면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다고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 등급 평균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고대가 발표한 게 70% 컷 기준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70% 컷은 이제 올해는 또 평균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전체였으니까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는 70%였고 올해는 평균이었으니까 2023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비슷할 것 같은데
2023년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전체가 2.22등급이었는데 2025학년도 2.17, 0.05등급이 올라갔죠. 자연계열도 전체 평균이 1.90이었는데 요번에 1.81로 올라갔죠. 이건 70% 컷이니까 이제 평균과 70% 컷은 다르죠. 그러니까 2023년도와 비교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자연계열은 0.09등급, 인문계열은 0.05등급 정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인문 쪽에, 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인문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어떻죠? 아무래도 이제 경영대학이 제일 높겠죠.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52.4%였고, 낮은 데가 어디죠? 문과대학과, 그 다음에 보건정책학과, 그 다음에 사범대학이 이제 좀 낮았죠. 그래서 34.9%, 이제 이런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이죠. 그래서 인문은 인문 전체에 대한 수능 최저 충족률이 43%였죠. 근데 이제 충원율을 보면 확실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상경계열은 대학마다 많이 뽑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경영대학이 얼마죠? 136.1%에 대한 충원이 나왔고 전경대학도 98.6%가 나왔죠. 저희가 이제 지방에 있는 자사고 학생 중에서 거의 3등급에 가까웠는데 예비 54번이었거든요. 예비 54번이 거의 3등급에 가까웠는데 1차 추합으로 다 붙어버렸어요. 그만큼 충원율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 경제는 항상 충원율이 높다. 근데 이제 국제대학도 충원율이 얼마죠? 110%였고, 미디어 대학도 100%였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전공학부도 109% 이렇게 나왔고, 충원율이 낮았던 데는 이제 보건정책관리학부가 6.7% 좀 낮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실질 경쟁률을 한번 보면은 작년에는 사실은 이제 그 경영대학이나 경제학부는 대부분 다 빵꾸였죠. 올해도 경영대학 경제학부 빵꾸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빵꾸 났는데 작년 5배수였을 때는 무조건 빵꾸 났죠. 근데 올해는 뭐가 되죠? 올해는 지원자 전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은 경영대학의 경쟁률이 10.97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52.4%였어요. 그러면 이제 경쟁률과 수능 최저 충족률을 갖다 곱해보면 얼마가 됐죠? 5.75대 1이 되죠. 근데 충원율이 136.1%였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됐다? 236%까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 경쟁률이 얼마가 된다? 2.43대 1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과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학과, 그 다음에 국제학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단과대학의 대표적인 학과를 넣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원율은 그 학과에 충원율을 넣고요. 그래도 단과대학의 대표적인 학과를 갖다 뽑아서 저희가 한번 수능 최저 충족률과 해서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질 경쟁률이 얼마가 되는지. 사회학과도 보면은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그러니까 문과대학에 속해 있는 38.7%였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경쟁률 곱하기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을 하면 5.81대 1이죠. 그러니까 요건 사회학과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높을 수 있죠. 문과대학의 이제 대표적인 학과를 사회학과를 넣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충원율이 40%였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얼마가 되죠? 4.15대 1 되는 거죠. 근데 경제학과도 이제 정경대학에서의 이제 그 경제학과 같은 경우도 10.48대 1이었는데 49.6%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5.20대 1이 되는데 충원율이 상경계열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다? 실질 경쟁률이 2.45대 1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해당하는 학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실질 경쟁률이 얼마가 되지 않는다? 경쟁률이 10몇 대 1 된다 하더라도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은 뭐 2점 몇 대 1에서 4점 몇 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엔 자연을 보겠습니다. 자연이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 평균이 35.9%였죠. 근데 보면 이제 생명과학대학이 35.9%였고,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사하부의 탐구 평균이 여기도 높죠. 그러니까 이제 36.7%. 사하부의 탐구 평균이니까 36.7%죠. 그러니까 항상 사하부, 그 다음에 삼합삼 이러면은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그 40% 언더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죠. 36.7%였고. 정보대학이 44.7%좀 높기는 했죠. 가장 낮은 데가 이제 간호대학이었고요. 그래서, 자연은 수능 최저 충족률 전체적인 평균이 35.9%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충원율을 보면 의대가 굉장히 높았죠. 113.8%나 그 충원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대학이 63.1%, 그 다음에 이제 이과대학이 48.6%, 그 다음에 이제 공과대학이 61.4%,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등등등 이런.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원율이 가장 낮았다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 20% 정도. 이 정도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과대학별 대표학과를 뽑아갖고
그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전율이 약간 편차가 있죠. 단과대학의 대표학과니까. 이제 생명공학부를 보면은 그 경쟁률이 17.04대 1이었는데 수능 최저 충전율이 35.9%니까 실질 경쟁률은 얼마로 줄어들었다? 6.12대 1로 줄어들었죠. 근데 충원율이 얼마였다? 87%였다. 그럼 1.87 배수까지 된 거니까 실질 경쟁률은 얼마다? 3.27대 1 정도가 됐겠죠. 근데 전기전자를 갖다 보면은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12.63대 1에서 그죠? 수능 최저 충전이 37.1%. 그러니까 경쟁률과 이제 수능 최저 충전율을 곱한 실질 경쟁률은 4.69대 1이었는데 충원율까지 고려한 충원율 74.4%를 고려한 실질 경쟁 2.69대 1이죠. 의대를 보면 이제 38.34대 1로 높았죠. 근데 수능 최저 충전이 36.7대 1이니까 14대 1로 줄죠. 근데 충원율이 얼마다? 113%였으니까 213%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실질 경쟁률이 6.58대 1이다. 왜? 의대는 워낙 뭐 경쟁률이 높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대략 이렇게 학과들을 보면은 어떻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능 최저 충전율이 낮은 간호대학이 이제 21.9%였으니까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이 2.81대 1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의대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문과대학이나 인문이나 자연이나 어떻죠? 인문이나 자연이나 다 2점 몇 대 1에서 4점 몇 대 1 정도의 실질 경쟁률이 나온다. 의대는 이제 워낙 경쟁률이 높으니까 6.58대 1. 그러니까 비슷한 경향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면은, 고대 그럼 내신은 어디까지 갔을까? 고대의 내신을 갖다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려대가 발표하는 학업부수형 내신은 고려대식 내신이다. 그래서 A, B, C 성취도인 과목도 A는 1등급으로 환산. 이거 은미체도 다 포함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업부수형 지원 시 B인 경우는 치명적이다. 그런데 은미체가 B인 경우는 B가 있다 하더라도 단순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지원하는 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제가 오늘 고대 입학처에 그 문의를 내서 확인을 한 사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B인 경우에는 치명적이죠. 전체 절대적인 평가에서는 B인 경우지만 그래도 은미차가 B가 있어서 내신이 좀 밀렸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이 그냥 지원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클 수 있지만 학업부수자 전형은 어떻죠? 아무래도 이게 내신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수 과목과 학생부들을 보는 거니까 은미치에서 B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크게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내신 이것 때문에 밀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방식의 고려대식 내신이죠. 이게 어떻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부수 전형이나 그래서 산출 방법은 자, 석차 등급과 성취도에 따른 변환 석차 등급을 바탕으로 교과 평균 등급 산출 후 학생부 점수 변환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A, B, C 과목에 대한 것을 갖다 뭐 나머지 등급은 뭐 다 아실 테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는 1등급이에요. 근데 B는 뭐냐면 내가 B를 맞았어. 그럼 얼마냐면 성취도 A의 비율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에다가 성취도 A의 비율과 성취도 비율을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눈 값. 그걸 나눈 값이 등급이라는 거예요. 예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자, 과학사 A니까 문제가 없죠. 그냥 1등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술도 음악도 1등급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체육이 얼마죠? 체육이 B였어요. 자, 체육이 B일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체육일 때 B일 때는 B가 A 비율이 47.8%였죠. 그럼 47.8%에 해당하는 건 얼마죠? 그 47.8%에 해당하는 등급은 얼마예요? 40.1에서 60.0까지가 5등급이니까 5등급인 거죠. 그죠? 5등급에다가, 그 다음에 A의 비율과 B의 비율을 더하면 얼마죠? A의 비율이 47.8에다가 35.7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83.5가 되죠. 그걸 100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이게 0.835 등급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 5를 더하면 5.835다. 그래서 체육이 얼마가 된다? 5.835 등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죠? 그러니까 체육이 B, A면 다 무조건 1등급이야. 근데 B야. B는 A가 47.8%인데 47.8%에 해당하는 등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7.8%는 5등급이잖아. 5에다가 내가 B니까 A하고 B의 비율을 더한 값. 47.8과 35.7을 더한 값. 그게 얼마가 된다? 그게 0.835잖아요. 그죠? 83.5%가 되는 거니까 5에다가 83.5가 되는 거죠. 그걸 100으로 나눈 값. 0.835니까 5.835가 된다. 그러니까 뭐
교과 전형에서는 아주 리스크한 거겠죠. 근데 학종에서는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런 ABC 과목에서 B가 있으면 그건 크겠죠. 하지만 은미체에서나 이런 데서 B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신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은미체가 B인 경우는 신경 쓰이시죠. 조금 등급이 낮아지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그렇게는 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에서 이제 인문계열 보면 70%까지 21개 학과가 상승했다고 했죠. 8개 학과가 하락을 했고요. 경영경제는 2024년 70%까지 거의 유사했어요. 이걸 보시면 이제, 자, 경영대학은 어디까지 했죠? 고려대가 발표한 걸 보면 평균이 얼마다? 2.07이다. 저게 박스 플롯이라고 하죠. 박스의 하한이, 박스의 아랫부분이 25%고, 가운데선이 가운데 값이 50% 컷이고, 그 다음에 박스의 상단이 75%고, 그 다음 꼬리가 이제, 가장 내신 성적이 좋고, 가장 내신이 낮은 학생인 거죠. 가장 내신이 낮은 학생은, 경영대학에서 보면 얼마까지 있는 거죠? 3.3등급까지 합격을 한 거죠. 저희가 요번에 3등급에 가까운 학생이 예비 54번으로 합격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3.3까지는 합격을 한 거죠. 그러면은, 얼마가 되죠? 25% 컷이 얼마였냐면 25%가 1.7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 50% 컷은 한 1.9등급대 정도 되죠. 근데 요번에 이제 고려대 학업부수자 전형에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보여드린 게 뭐였죠? 일반고 학생 비율이 얼마가 된다? 57%가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일반고는 어디까지? 57%라고 보면은 한 2등급 초반대까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75% 컷은 2.5 정도에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과대학 하나 더 볼까요? 문과대학은 얼마가 되죠? 박스 플롯의 박스의 하단이 1.9죠. 그 다음에 중앙값 50% 컷이 얼마가 되냐면 2.3, 2.4 정도가 되죠. 근데 일반고 비율이 57%야. 그럼 2.3, 2.4라고 하면 일반고는 문과대학에서는 2.5 정도까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의 70% 컷을 보면은 한 2.8 정도가 되죠. 근데 가장 낮은 학생은 어디까지 됐다? 한 4.1등급까지 된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비율이 이번에 57%였다라는 거. 여기에 맞춰서 해당하시는 학과들. 그래서 박스 플롯은 하단은 25%, 가운데서는 50%, 박스 플롯 상단은 75%.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점점이 있는 거는 사범대학에서 의외로 이상치로 합격한 학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범대학 같은 경우도 3등급 후반에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상치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 안에 범주에 있는데 이상치로 합격한 학생이 저 정도까지 합격했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4학년도 학업부수자 전형 70% 컷이거든요. 이제 국어국문학과가 3.13, 한국사가 2.84, 사회학과가 2.42, 한문학과가 2.74, 통계학과 2.74, 지리교육과가 2.96이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올해 하면 2.74, 한국사학과 2.13, 사회학과 1.88, 한문학과 2.16, 통계학과 2.18, 지리교육과 2.1. 이건 올해 70%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과 비해서는 어떻죠? 대부분 다 이렇게 이런 학과가 0.5등급 이상 상승한 학과.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21개 학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보여주고요. 가장 관심이 있는 이제 경영대학을 보면은 2.30, 경제학과가 2.38이었는데 올해 보면 이제 경영대학이 2.39 있고 경제학과 2.48. 작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문과대학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고동문, 불어불문, 중어중문 이런 부분들이 3.16 이러는데 이제 작년에도 보면은 어떻죠? 작년보다도 조금 더 인문의 비율이 조금 더 이렇게 성적에 대한 약간 높아진 경향은 보이지만 그래도 0.5등급 이상 차이는 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문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43% 높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진 경향을 보이지 않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일괄이었을 때 관심 있는 학과들의 등급 컷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간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연계열은 70% 컷이 9개 학과가 상승했고 15개 학과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35.9%였기 때문에 인문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제 의과대학을 갖다 보시면 의과대학이 어디까지 됐죠? 의과대학이 보면은 박스 플롯이 이제 보면은 이제 평균이 1.18이라고 그랬죠. 평균이 1.18인데
저희가 요번에 합격한 학생이 그때 뭐 제가 이제 의대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1.1등급, 1.2등급, 1.0등급 때, 1.1등급 때, 1.2등급 때, 그 다음에 1.4등급 때 합격을 했는데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이 거의 이제 합격한 학생의 거의 끝자리에 있지 않나. 요번에 1.5까지 합격을 했죠. 근데 점이 있다라는 거는 저게 이제 이상치로 한 명 정도 합격한 학생이 1.6등급도 합격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50%까지 1.18이었으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대략적으로 본다면 평균이 1.18이고 50%가 한 50%가 유사하다고 보면 고대 의대 올해도 뭐 1.2등급 때까지는 한번 이렇게 일반고 1.2등급 때까지는 그가 내신 때문에 불리하진 않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1.1등급, 그죠? 1.0, 1.1, 1.2, 1.4등급에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대학을 보면은 자, 박스 플롯 보면은 25%까지 1.5죠. 그 다음에 평균이 50% 정도 나고 비슷할 것 같아요. 1.81 정도가 됐고요. 그러니까 일반고는 1.8등급 때까지는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왜? 전체 평균이 57%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75%까지 2등급인 거고, 대신, 가장 낮은 학생은 어디까지 2.8등급까지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인문보다는 어쨌든 간에 내신이 조금 더 대부분 다 3등급 아래에서 합격을 갖다 이렇게 했죠. 이상치로 3등급 대가 넘어가는 학생이 사범대학에서 한 3.3등급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공과대학에서 한 3.1등급 정도까지 있죠. 그래서 고대 학업부수자 전형은 대부분의 합격한 학생들이 3등급 아래였다. 그죠? 3등급 아래인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면 여기서 빨간 줄이 없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0.70%까지 0.5등급 이상 차이 나는 학교가 거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서는 등급컷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이 1.19였는데, 그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 1.7이었죠. 근데 올해는 의과대학이 얼마였죠? 올해 의과대학이 1.23으로 조금 더 낮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0.05 정도 이게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충원율도 113.8%고, 요건 이제 조금 더 낮아진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냐면 이제 성균관대라든지 이런 데들이 정원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빠져나간 학생들이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교과 등급이 70%까지 조금 더 낮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 거고,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부가 1.91이었는데 생명과학부가 작년에 1.71이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낮아졌죠. 이거는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9%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나.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관심 있는 데가 공과대학이죠. 공과대학이 이제 자유전공 계열로 뽑은 건데 70%까지 1.95였다. 이렇게 보시면 일반고 학생들도 1.8, 1.9 정도까지는 충분히 뽑히지 않았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해서 이제 고려대는 오히려 상승한 학과는 9개, 오히려 하락한 학과가 70%까지 더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과들을 갖다 보시면 이제 비교하기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대 같은 경우 올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일괄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률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하면은 실질 경쟁률이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한 2점 몇 대 1, 4점 몇 대 1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물론 의대는 6점 몇 대 1이었지만 이거를 감안하시고 수능 최저가 자신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수 과목과 학생부가 좋다고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휴브레인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은 고교 유형별 합격자 내신 범위를 보면 경영대학이 2.0에서 2.9등급, 일반고, 그다음에 광역자사 일반고는 1.2에서 1.9, 경제학과는 특목고 자사고가 3등급, 광역자사 일반고가 1.2등급이 됐고요. 정치외교학과가 특목고 자사고 2.1등급, 그 다음에 광역자사 1.6, 1.7, 국어국문학과는 이제 3.3등급까지 됐죠. 보건정책학과는 일반고 2.3등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환경융합과는 2.6이 저희가 일반고 학생입니다. 2.2, 2.6 다 모두 일반고 학생인 거고, 건설환경공학은 2.3, 생명과학은 1.3, 수학과는 1.6. 그 다음 의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가 합격한 학생이 1.0, 1.2, 1.2, 1.4등급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합격을 했고, 컴퓨터학과는 1.3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학업부수자 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갖다 해드렸는데요. 계속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괄적으로 봤었을 때 5배수를 뽑아놓고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과 지원자 전체를 뽑아놓고 수능 최저 충족률 봤을 때 그렇게 수능 최저 충족률의 차이가 없었죠. 이 얘기는 이제
수능 최저 통계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인문이 수능 최저 통계도 높았고 자연이 낮았다. 그러니까 인문이 43%였고 자연이 35.9%였죠. 그래서 고대 학업부수자 전형에서는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춰야지만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갖다 수능 최저 준비를 갖다 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 안에 됐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 맞췄다고 하면 실질 경쟁률이 2점 몇 대 1에 4점 몇 대 1밖에 안 된다. 의대는 6점 몇 대 1이니까. 그러니까 이수 과목과 대학이 얘기하는 그 이수 과목과 그다음에 대학이 이야기하는 학생부 서류평가 방향에 맞춰서 잘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고대 학업부수자 전형에 충분히 도전해보고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